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그 뭐였죠?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전무, 박세익 전무. 그래서 전무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대표님이라고 불러도 좋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중앙일보 네. 그 포럼에서 같이 한번 뵙고 그때가 오랜만에 7월 초였죠. 네네네. 7월 네. 초. 그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막 더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코스피 자체가 막 2,500선도 위태로웠었고 저희가 23일에 찍고 있습니다만 9월 23일 오후 늦게 찍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2,600 조금 올라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코스닥도 750선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어떻게 혼란스럽단 말 많이 하나요? 2,602포인트, 네. 코스닥은 755네요. 예. 너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힘들죠. 힘들. 사실. 그리고 그때 7월 초에 그 중앙일보 포럼에서도 지금 뭐 계속 그때만 하더라도 질문이요. 이 3분기에 바로 3천 가나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되게 좋다 보니까 미국도 뭐 S&P 바로 6천 갈 것처럼. 그런데 제가 퀀트 좋아하잖아요. 네. 네, 퀀트로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에 도전을 했었던 2016년. 네. 그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 대통령 후보였어요. 네. 그죠? 이번에도 여성 대통령 후보로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런 가운데 2016년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가 계속 우상향을 했고 코스닥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대통령 선거 전에 무너집니다. 네, 코스피의 지지선, 코스닥의 지지선 다 무너지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코스닥은 800을 깰 것 같다. 네, 했는데 많이 깼죠. 600대까지 그쵸. 갔었으니까. 예. 네, 다행히 지금 750대까지 회복을 했고, 근데 이번에도 좀 많이 저한테도 좀 힘든 장이었던 게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부상자가 속출할 거다. 네, 그때 2월 달에 와서도 올해 전망하면서 네네네. 2016년하고 비슷한 장이 될 거다 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이 신용 반대 매매 막 예, 이런 게 나오는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올해 부상자가 속출할 거고 올해는 실력자만 돈을 보고 그죠? 좀 초보자한테는 마치 스키장에 모글 스키를 타듯이 네, 그렇게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거다 했는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조정이 올 줄 몰랐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네. 대해서 좀 좋게 항상 보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냥 예, 다 팔고 한 3개월 쉴 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식하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나고 나서 다 보고 그죠? 네. 예, 다 보고 막 자책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무래도 프로다 보니까 예. 자책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네. 똑같이 살아입니다. 똑같이 네, 살아. 똑같이 사람이라서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퀀트 모델로 돌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지금 로봇 어바이저 이런 것도 개발해서 이번에 또 제출도 하고 있는데 그 퀀트 모델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이 짝수해 5월에서 10월이 안 좋다 보니까 한국 ETF는 제외시키고 미국 S&P 500으로 도망가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역시 퀀트가 맞았구나. 그러면 조금 이제 오늘 방송에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항상 뭐 지나간 거는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보면 그때도 우리가 7월 달에 만났을 때 지금은 템포를 멈추시고 8, 9, 10월 이때 요동을 칠 거니까 예. 그때 약간 바이어 딥스 하는 전략으로 갑시다. 라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토론하면서 말씀드렸고 뭐 엔비디아 140에서 90불 갔고 그죠? 마이크론이 157불에서 80불대 가고
네, 미국 주식도 예, 큰 폭의 조정을 줬는데 그러면 원래 퀀트적인 분석으로 7월 달에 본 전략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조정이 왔잖아요. 예. 바이언 딥스 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다시 랠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4년 차, 그 다음에 1년 차, 1년 차까지 경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의 이유가 경기 침체, 네. 실업률이 어쩌고, 샴의 법칙 어쩌고, 예. 장단기 금리차 어쩌고 예. 하면서 거의 공식처럼 저도 항상 질문하는 것들. 그렇죠. 네네네. 예, 반드시 실업률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로 지금 딥은 왔는데 살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퀀트적으로 보면 랠리는 또 시작된다. 11월 달부터. 그래서 이번에 대응을 잘 못하셨다고 해도 좀 하나 위안을 받는 건 뭐냐면요. 이 빌딩에도 그렇고 바로 요 옆 빌딩에도 네. 이 매니저를 그만두고 슈퍼 개미를 하는 매미들, 투자자들. 네. 네. 매미들이 좀 예. 있거든요. 네, 많죠, 개미가 아니라 매미. 매니저 하다가 나와서 개미하는. 네. 예, 이 매미들 보면 돈 번 사람들 좀 있어요. 그 돈 번 사람들 보면 몇백억 이렇게 번 분들 보면 여전히 주식을 꽉 채우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예, 주식 꽉 채우고 이번에 다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왜 돈을 벌었냐? 그래도 자금 관리를 잘해서 신용으로 막 반대매매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 희한하게도 그런 분들 보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또 더 사요. 밑에서. 네,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현금 흐름은 있는. 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 이런 장에서 좀 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못 견디고 손절. 9천만 원 됐다가 5천만 원 돼서 여기서 더 까질까봐 무서워서 손절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예,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신용을 안 했더라도 9천이 5천 되니까 무서워서 밑에서 자르고, 신용을 무리하게 했다가 반대매매 당하고, 예, 거기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하고 네, 실패한 사람이 좀 갈리는데, 성공한 분들은 이렇게 딥이 왔을 때 버티거나 아니면 희한하게 어디서 돈 더 가져와서 더 지르더라.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랠리는 또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벤트 이후에 연말, 연초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박세익 대표님 예전에 저희 출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파르게 금리 올리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거의 막 2년 넘게 지금 논쟁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25년에는 그럼 이제 침체 오나요? 이 걱정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22년도에 다행히 21년도에 저 위에서 저희가 주식을 좀 잘 팔고 나왔잖아요. 3,150에서 잘 네. 팔고 나와서 좀 쉬다가 22년 5월 달부터 많이 빠졌네. 2,700. 야, 3,300인데 지금 2,700이니까 600포인트나 빠졌으니까 거의 20% 빠졌네라고 하면서, 그때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시작됐고, 네. 그리고 4월, 5월 넘어갈 때 과거 25년 케이스를 보면 금리 인상하면 사야지. 네, 그러면서 2,670 원전에서 좀 빨리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더 빠졌잖아요. 네네네. 네, 더 빠졌는데, 그때도 보면 지금, 그때도 굉장히 강력한 비관론자들하고 비관론자들이 시장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항상 저를 섭외를 해요. 맞상대로. 네, 맞상대로 네, 꼭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22년대에도 강력한 비관론자분하고 연말에 여러 번 붙었었죠. 배틀을 벌였죠. 그래도 뭐 박세인 대표님이 항상 강세론으로만 보시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팔아야 될 때 이제 팔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세론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낙관론자. 왜 낙관론자냐면 침체가 분명히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그래서 지수는 빠졌는데 아니 그렇게 침체는 안 올 것 같아요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서 낙관론자고요. 저는 굉장히 좀 위험 회피 성향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면 항상 좀 너무 빨리 팔아요.
예, 모든 종목을 먼저 좀 빨리 파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절대 강세론자는 아니고요. 아무튼 22년도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하고 논쟁을 벌였었고 최근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네. 이 비관론자 분들이 이제 상대만 좀 바뀌고 있어요. 네네네. 네, 상대가 좀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뭐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네네. 뭐 친한데 뭐 네. 우리 DB금융투자의 강영기 팀장, 예.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네. 아니 그런 분들 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굉장히 친한 후배들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데이터를 굉장히 잘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시각차가 있는 거죠. 이번엔 진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번에 제가 22년도에 틀렸던 이유가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확 올려버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네, 그래서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갔었으면 한 21년부터 사실 올렸었어야죠. 더 우리나라- 먼저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죠. 한국은행은 먼저 올렸었잖아요. 예, 먼저 올렸죠. 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페드가 늦었잖아요. 그게 늦게 한 번에 확 올리다 보니까 올리면서 빠졌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렸는데 좀 늦게 내렸죠. 음. 진작에 내렸으면 베이비 스텝으로 내렸을 네, 건데 네, 네. 이번에 또 허겁지겁 50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이번에 내릴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확 내리면 확 내리고 나서 시장은 어땠나 보면 항상 금리가 내리고 나면 또 시장은 유동성 랠리가 왔으니까 그걸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벌써 금리가 내리면 수혜를 받을 업종들이 막 꾸물꾸물하면서 올라오죠.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바이오. 바이오. 예. 그래서 시장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이 투자자들보다 계속 세수, 네수, 다섯수, 여섯수 계속 먼저 뚫려고 7수를 내다보면서 뜨고 8수를 내다보면서 뜨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하고도 시장이 한 달 먼저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침체 논란은 있지만 마일드한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한데 대통령 선거 1년 차 1년 차에 이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혹시 중국발 위기? 예, 우리 비관론자분들이 또 한 번씩 얘기했던 게 중국발 위기. 네. 헝다 이런 게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헝다 뭐 비구이와 계속 예, 터졌습니다. 비구이와 네. 벽개원.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왜 중국발 위기는 안 오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중국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10년마다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이자로 끝나는 해에 11월 달에 공산당 무슨 대회에서 차기 지도자를 네. 선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미리 이제 거의 다 정해져 있었는데 보시라이가 될 뻔하다가 시진핑이 되고 난 네. 이후에 2012년이었었죠. 그리고 13년부터 쭉 하다가 2022년 말에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전에 17년에 개헌도 하고 뭐 이러면서 22년에 처음으로 이제 연임을 하게 되죠. 연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2자가 끝나고 3, 4, 5는 항상 차이나 랠리였어요. 네. 2013, 14, 15 중국 소비재 랠리였죠. 그렇죠. 그러면 2003, 4, 5는 중국 인프라 랠리였죠. 그렇죠? 네.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예. 93, 4, 5에도 호남 석유를 비롯해서 석유화학이 많이 올라갔고 그때도 차이나 랠리였어요. 예. 그래서 새롭게 지도자가 되고 나면 중국도 똑같아요. 자, 내가 됐으니까 잘 봐. 경기 좋게 잘 살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진핑이 그런 액션을 취하는가라고 보면 22년도에는 3년임을 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다 끝난 코로나 봉쇄를 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3년임을 반대하는 천안문 사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민들을 가둬놨었죠. 그러고 나서 만장일치 비슷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23년부터 딱 보면
경기를 살리려고 네. 취준율 내렸잖아요. 네. 예. 유동성 풀죠. 예, 유동성 풀고 이구 환신하고 있고 예. 정부가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어요. 그죠? 기업들 시켜서. 예, 거의 뭐 공기업에 가까운 기업들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하려면 부동산이 올라가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리고 뭐 알리바바 같은 거 마이너스 80% 났는데 사실 마윈 얘가 말 안 듣네 하면서 그렇죠. 네. 상장도 다시 네. 못하게 해서. 상장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마윈 다시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얼어붙었던 기업들의 심리도 이제 다시 좀 활동을 해도 되나? 활동해. 네. 또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이 큰 G2 국가가 내년에 계속 경기 부양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하드랜딩이 온다. 네, 그거는 조금 확률이 낮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부동산 개발사들 펑펑 터지고 있었을 때도 큰 어떤 뭐 금융 위기로 가는 이렇게 전이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양을 하고 있고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국면에서 큰 위기를 우리가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